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순환소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원주율과 같이 수학에서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즉 무한소수인 비순환소수를 특정한 문자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비순환소수의 경우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원주율의 값 3.141592땡땡땡을 하나의 문자 파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무한소수지만 순환소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순환소수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되풀이되는 한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은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표현한 것입니다. 잠깐, 순환소수 1, 5.111의 순환마디를 1이 아닌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은 가장 간단한 순환마디인 1을 순환소수 5.1111의 순환마디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0.363636의 순환마디는 36이지 3636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떠세요? 이제 순환마디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죠? 가끔 0.363636의 순환소수를 순환마디를 363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순환마디가 363인 순환소수는 0.363363363입니다. 여기서 0.363636과 0.363363363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순환소수를 다룰 때에는 순환되는 부분, 즉 순환마디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한히 순환하는 소수, 즉 순환소수를 매번 반복적으로 쓰기가 참 귀찮지 않으세요? 수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차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의 표현법.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되풀이되는 한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말하며, 순환마디의 양끝 숫자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점을 찍어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숫자 상단에 점을 찍습니다. 다음 예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순환소수의 표현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임의의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순환하지 않는 소수,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내용이겠지만은 비순환소수를 유리수의 반대 개념인 무리수라고 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순환소수라면 순환마디를 찾아 점을 찍어 간단히 표현해 보십시오.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누어 몫을 계산한 다음 그 값이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계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계산 결과가 순환소수의 경우 반복되는 부분, 즉 순환마디를 찾아 점을 찍어 간단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개념을 달달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학 개념은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손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개념을 암기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개념을 암기하려 한다면 수학이 정말 재미없어지거든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환소수의 표현법에 담겨진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순환소수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즉,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말입니다. 다음 기하분수를 정수 또는 소수로 나타내보고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무엇인지 그 규칙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에 주어진 분수는 모두 유한소수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인수분해란 어떤 수를 소인수의 거듭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인수란 어떤 수의 소수인 약수를 말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보는 바와 같이 분모의 규칙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모두 2 또는 5뿐입니다. 과연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기하분수는 모두 유한소수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기하분수가 왜 유한소수일까요? 소인수 2와 5로부터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다른 소인수가 끼어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이 될 수 없어서 소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숫자를 곱해도 그 수가 변함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은 분수를 유한소수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즉,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 어떤 기하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합니다. 즉,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 꼴이 되면은 그 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말은 유한소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순환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하분수가 순환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에 예를 들어 3과 7과 같은 숫자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천천히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구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주어진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든 후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지 확인해보면 게임 끝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므로 1번과 2번 모두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 내용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여 유한소수로 변형해 본 것입니다. 이번엔 3번입니다. 3번의 경우 친절하게도 분모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분모의 소인수에 3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한소수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선 주어진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기하분수로 만들지 않아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해 보니 2와 5뿐임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 3번 또한 유한소수입니다. 시간 날 때 3번 숫자를 유한소수로 변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하분수로 변형해 보니 분모에 숫자 3이 존재합니다. 말인즉슨 4번 숫자는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습니다. 무한소수이고 그리고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입니다. 아래 내용은 직접 나누어 순환소수인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유한소수의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자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포함된 여러 분수를 생각해 본 후에 이 분수가 정말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기하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가 되고 2와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됩니다. 즉, 손쉽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의 숨은 의미입니다. 임의의 유리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소수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 교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소수의 탄생 일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더불어 야구에서도 타율, 방어율 등 소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중학수학 플랜 B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7은 10분의 7입니다. 맞죠? 그리고 순환소수 0.7은 그냥 소수 0.7보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7보다 조금 더 큰 수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분모의 숫자 10보다 작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순환소수 0.7은 바로 분수 9분의 7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각자 7을 9로 나누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777 이 순환소수를 x로 놓아 봅시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이 순환마디 7입니다. 즉 순환마디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죠.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와 10x의 값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순환마디 7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0x에서 x를 빼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10x에서 x를 뺀 후 도출된 x에 대한 방정식 9x는 7을 계산하면 순환소수 0.7이
분수 9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몇 문제 더 풀어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어떻게 푸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주어진 수를 x로 놓고 그 수의 100x와 1000x를 구합니다. 그리고 100x와 1000x에서 각각 x를 빼면 어렵지 않게 x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소수 0.23은 99분의 23이 되며 순환소수 0.735는 999분의 735가 됩니다. 할만하죠?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여러분, 순환소수 0.36은 소수점 아래에 두 번째 숫자 6이 순환하는 소수인 0.3666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순환마디 숫자를 없앤다고 생각하시고 10x, 100x, 1000x의 값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귀찮지 않으십니까? 만약 수학자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서 변형 공식을 도출했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건 없죠? 그렇다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공식을 한번 직접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식을 찾아보면 안 되겠냐고요?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예시를 통해 순환소수를 분수로 변형하는 방법, 즉 공식을 찾아보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고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와 분모 9의 개수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감이 오시나요? 1번 순환소수 0.7에서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9, 1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순환소수 0.43에서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99, 즉 9가 2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모에는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분자에는 순환마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번엔 3번, 4번, 5번에서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 그리고 분모의 9와 0의 개수를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규칙성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분모에는 순환마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뒤에 소수점 이하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씁니다. 다들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분자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자의 뺄셈식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와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모두 자연수로 만든 다음에 두 자연수의 차를 분자의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수식의 변형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 분모에는 순환마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뒤에 소수점 이하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씁니다. 만약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수가 없다면 분모에 0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전체 숫자와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자연수로 만들어 두 자연수의 차를 씁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예시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예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확실히 아셨죠? 순환소수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그때도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식을 잘 살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와 전체 숫자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분수로 변형하지 못하는 순환소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스스로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첫째, 모든 유리수, 즉 분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둘 중 하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셋째,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므로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두 학생, 규민이와 은설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규민이의 주장이 틀린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환소수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수가 순환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맞죠? 하지만 45분의 18은 기하분수가 아니므로 규민이의 주장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즉 45분의 18을 기하분수로 만들면 5분의 2가 돼요. 분모의 소인수가 5분이 됩니다. 즉 주어진 분수 45분의 18은 유한소수입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달달 암기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학 개념은 공개된 정보이므로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보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확인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 0.9, 9.9, 99.9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떤 숫자가 될까요? 우선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순환소수 0.9, 9.9, 99.9는 차례로 1, 10, 100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0.9999는 1보다 작은 숫자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무한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해당하므로 지금은 신기하다는 정도만 느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한의 개념과 무한의 개념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